국방 안보 이슈가 쏟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서 거의 예언자 수준에 이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과의 통화 기록에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한 사실 인정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고 야단쳤고 수사 방향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을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즉각 윤석열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온 겁니까? 예,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는 뭐냐면은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작년 7월 말에 사건 보고를 받고, 아니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렇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그 혐의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걸 줄이라는 어떤 질책을 했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대통령이 군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개입을 한,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직권남용의 최초의 시인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 심각한 거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을 탈취해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8월 2일에. 보통 군에서 현행법 체계라는 건 뭐냐면은 변사 사건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본 조사를 해서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는데 즉각. 예. 즉각 예.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순간 군 수사권은 이제 수사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제 국방부 또는 군 누구도 이제 수사권이 없이 이첩되는 즉시 그 조사 권한이 완전 소멸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관할 기관이 바뀐 거예요. 예. 그 바뀐 거를 강탈하고 회수해 온 거거든요. 예. 이거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수사기관의 어떤 그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완전히 원위치로 돌려냈다는 거니까 예. 심각한 수사 개입이고요. 자, 8월 2일에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한 50분까지 정상적으로 이첩이 됐는데 12시 7분인가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막 떠들었더니 그 뒤에 이제 12시 45분쯤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에서 이 보직 해임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완전히 그 이첩이 된 거를 도로 회수해가는 일이 사법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12시 때 이종섭 장관하고 3번 통화하고 예. 오후 2시 반경에 국방부에선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법무관리관, 국방검찰단장 등 해서 관계관들이 대책회의에서 회수해오기로 하고, 네. 저녁 7시 넘어서 회수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모입니다. 공모에 의한 어떤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강탈해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 세 번째 범죄가 나타나고, 예. 네 번째는 서류를 이제 회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야.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예.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류를 강탈하면은 이게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다 이 사건을 당신네가 맡아라.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 우린 못 맡는다. 네.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얘기하니까, 신범철 차관이 얘기하니까 거부해버렸어요. 국민의힘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던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예. 거부하니까 이번엔 장관이 문서로 지시를 합니다. 네. 배정 받아라. 예. 그렇게 하니까 실침한 배정을 받는데 여기까지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강제 배정을 시킨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검토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조사본부가 배정받은 날짜가 11일입니다. 이게 작년 8월 11일. 예. 그리고 사흘 만에 14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 네. 맞다, 이거 해병대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했다. 임성근 과실치사, 안전의무 소홀, 방해가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니까 또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17일경에 예. 이번엔 국방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예. 여기에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 직무대리 다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대책회의가 있고 보고서 작성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예. 드디어 21일 날 최종 보고서에 180도 다른 결론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저기 임성근의 혐의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치 않다. 이렇게 바뀌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모에 의한 네 번째 범죄가 또 저질러집니다. 그러네요. 예. 7월 말에 그 박정훈 대령이 이 최상병 가족을 찾아뵙고 수사 결과를 말씀드렸고 또 이종섭 장관이 7월 31일에 그 수사단의 결과를 승인했고 예.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이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쌈싸 먹어버린 거예요. 예, 다 쌈싸먹고 네. 수시로 공모 조작 은폐를 위한 공모 모임이 8월 한 달 내내 그냥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바로 범죄가 그냥 범죄를 부르고 해가지고 막 쌓여버리고 여기에 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장관, 장관보좌관, 해병대 사령관, 뭐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다 들어와요. 다 전체가 다. 그를 다 처벌받아야 될 텐데 주범은 역시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아니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범죄가 또 확인된 거예요. 아 뭡니까 그는? 이종섭이 호주에 대사로 나가기로 결정된 때가 작년 연말 내지 올해 1월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무렵에 제가 거명한 사람들, 뭐 예. 장관, 장관보좌관, 검찰단장의 휴대폰이 조직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했다. 아 증거인멸. 그래,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은 폰의 모든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음성 파일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니까 예. 깡통폰을 제출했다. 그렇죠. 이거 다섯 번째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 여태까지 있었던 네 번의 범죄를 다 은폐하기 위해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도 그 무렵이죠. 예.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공수처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 김계환만 한 달을 붙잡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법무관리관하고 뭐 몇몇 사람 더 소환이 됐는데 이런 속도라면 정권 끝나는 날까지 갑니다. 물론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검사 한 명이 다 하고 있어요. 아. 나머지 검사 3명은 지원하는 서포터즈고 네. 거의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또 엄청난 외압을 지금 겪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예.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빨리 특검으로 가야 할 텐데 지금 특검은 윤석열이 또 막아서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의 본질인데 아니 임성근은 투스타 그냥 밟히는 게 투스타인데 왜 임성근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 도대체 누구의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윤석열이 임성근을 살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제 국민들은 대략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떤 비공식 라인과 대통령실의 임성근의 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공식 라인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이.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공식 라인에는 김태효가 생각이 나네요. 이웃 김태효, 김용현, 김용현, 임종덕, 예, 이런 인물들이 확인이 됐고요. 다 통화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비공식 라인에 이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에 확인된 거는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육사 출신의 모 인사. 예.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신 분.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성근 본인의 구명 로비에 선상에 있는 유력자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예. 거기에 임성근이 뭐 법률 조언을 받고 다녔다고 8월 1일, 2일 날 그러는데 그때 누굴 만났는지가 아직 안 밝혀졌는데 제가는 대충은 짐작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이제
비공식 센 라인을 동원하면서 본격적인 임승원군 구출하기, 더 나아가선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만들기까지 시도가 됐다. 그렇죠. 그뭐 포스타를 만들려고 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센 라인이 누굴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뭐 대충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언제 규명이 되냐 이거예요. 빨리 특검이 돼야 뭐 어떻게 그렇죠. 대통령실 입구라도 갈 텐데 지금 이 속도와 또 이런 또 여권 플러스 윤석열의 이런 방해 공작. 야 이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수사의 그 칼날이 자기 부근까지 왔다고 판단됐을 때 예. 혹시 북한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이쪽에 전쟁을 걸어오게 만드는 그럴 일은 없을지 또 국방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대 교수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뭐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저 한반도 정세가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탈북자들의 전단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놨고, 그렇죠. 경찰이 가서 지켜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북은 암흑의 땅이라 그러면서 현충일 추념사례했는데 암흑의 땅이라는 거는 전단으로 밝히겠다는 뜻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거 서해에서 지금 중국 어선도 거짓말같이 사라졌거든요. 여기서 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꽃게잡이 성어철인데 지금이 제일 몰려올 때인데 딱 사라지는 거 보십시오. 그쪽이 아마 북한 쪽에만 정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북한도 뭔가를 결심한 것 같다. 결심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합니다. 미군 쪽 동태는 어떤지, 미군은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임박한 위기라면은 그 미군 가족을 나라 밖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정황이 있는지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1994년에 왜 전쟁 위기를 겪었는데, 그렇죠. 불바다 발언 때문에. 그때 영변 폭격한다 그러고 북한이 불바다 발언 나오고 할 때 네. 미국이 전쟁을 포기한 이유가 이 한국에 외국인이 70만 명이 있는데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그랬죠.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면서 포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난번에 3월에 한미연합훈련 때 우리는 역대급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거라 그랬는데 실상은 하나의 전략자산도 보내진 않았습니다. 미국이요? 예. 오호. 그래가지고 아무 뉴스가 안 나갔고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거예요. 그때 미국이 긴장 고조하는데 일체 협조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제 총선 전에 윤석열이 이제 군사적 충돌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풍문처럼 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 미군이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게 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북한 변수 없이 편하게 선거 치렀던 또 하나의 배경이고. 이 자세한 내막은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밝힐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나홀로 긴장 고조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또 가자지구 전쟁에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전쟁을 한다는 전략을 했던 나라가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 개의 전쟁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되는데 상당한 절제력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게 북풍이 없는 북한 변수가 없는 어떤 오랜만에 보는 어떤 야당의 선거가 된 겁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은 범죄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될 상황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그리고 천공이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통일은 흡수 통일일 텐데 지금 여러모로 윤석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군사적인 그런 모험을 하게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 미국이 지금 내가 만약에 판을 크게 벌여놓으면은 결국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석유 파동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네.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어떤 과학보다는 예. 무속을 좀 이렇게 하시는데 마침 천공이 북한의 USB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고, 그건 예. 최재형 목사가 이제 다녀간 이후에도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탈북 단체가 USB를 많이 보내는 것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고, 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오히려 기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번은 세게 긴장이 고조돼야 네. 통일의 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대로 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긴장이 기회라는 거는 천공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부 관료 입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세게 극단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게 통일의 문을 기어이 연다는 이런 어떤 말이 최근에 정부에게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도 그런 발언이 나오는. 만약에 이런 것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벌어진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에 연평도 천안함 그 네. 이전에 연평해전을 봤을 때 특징은 뭐냐면은 예. 함정은 함정과 교전하고 지상포는 지상포끼리 교전하는 네. 이렇게 여러 병종이 아니라 단일 병종 내에서 제한된 교전이었죠. 예.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북한 내 서해 작전을 책임지는 4군단 사령부가 예. 이제는 지상, 해상, 공중, 지해공 합동부대로 성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포 사격이 있으면은 함포, 그다음에 어떤 공중 미사일 같은 전력이 같이 배합되도록 이렇게 그 교전의 어떤 그 원칙이 바뀌었고, 반면에 우리도 서북도서 사령부를 방어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이게 또 합동부대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해병대가 사령관을 맡지만 육군, 공군, 해군이 배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과거와 같은 교전이 아니라 제병 협동 작전, 네. 육해공이 다 동원되는 이런 양상으로 끌어가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저강도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중강도 분쟁으로 가겠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서북해역의 지난 10년간 변화된 군사 정세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시내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진 않지만 예. 같은 공간에서 교전이라 하더라도 그 격렬함이나 예. 이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확전의 위험을 뭘로 차단할 거냐. 네. 이게 조금 모호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로 단 한 번도 북한과 통화도 안 해봤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뭐 물밑에서 주고받는 것도 없고 말이죠. 아니 서로 이제 지금 적대성을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당면한 그런 내부 여러 위기들 갈등들을 누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 양측 모두 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할 그런 어떤 중간다리 역할도 사라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뭐 대충 이 정도로 예. 이제 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의연하게 이제 보시고 예.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의도적 긴장 조성하는 허구성을 계속 우리가 밝혀내면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시게 이런 네. 상황을 또 대비하시는 게 옳지. 예. 우리부터가 흥분하면 집니다. 네. 그리고 예, 그런 분명한 면에서 거는 좀, 우리는 예. 전쟁할 마음이 없다. 너 혼자 그렇죠. 전쟁하냐? 이렇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이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